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며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결국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황 전 총리는 체포되면서도 자신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이 황 전 총리 체포와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지자들이 다시 모여든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동조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 전 총리.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모든 비상조치를 취해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라고 썼습니다. 1시간 뒤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이후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과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늘 체포됐고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자택 앞에서 영장 집행을 막아선 일부 지지자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나라가 지금 공사가 되고 있단 말이야! 특검 사무실로 압송된 황 전 총리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서는 순간까지 내란 자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며 자신은 미친 개와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동네에 미친 개가 날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 미친 개와 싸우고 있습니다. 특검 조사실에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황 전 총리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지난해 내란 사태 당시 게시물들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구체적인 선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체포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쟁이다, 뭉쳐서 싸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황 전 총리는 6년 전 국회 난입사태 주요 인물이기도 하고 난입사태가 벌어졌던 바로 그 장소에서 장동혁 대표가 황 전 총리를 옹호한 건데요. 여권에선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이 시급하다는 등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주최 항소포기 규탄대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포기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이라며 대통령 탄핵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독재자, 재앙 같은 거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항소포기는 공소 취소로 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을 끝내야 합니다. 이 정권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특검이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한 건 항소포기를 덮기 위한 의도라며 우리가 황교안이다, 전쟁이다 같은 선동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황 전 총리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낼 당시 태극기 부대와 함께 국회 난입을 시도했고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겼습니다. 여러분의 승리였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 당일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국회를 부정했던 사람을 현직 국민의힘 대표가 옹호하고 나선 건데 이를 두고 범여권에선 국민의힘이 대선 불복성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부정선거 음모정당, 극우 폭력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내란 수계와 면회하며 또 다른 내란을 선동하더니 지금은 걸핏하면 대선 불복성 정치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정립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자체가 내란 본당이라는데 이보다 더 명징한 증거와 진술이 또 있습니까? 뭉쳐서 싸우자라니 제2, 제3의 내란도 불사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전선동입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논란에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보고 의무 위반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승은 기자입니다.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오늘 혐의 부분 다 부인하신 게 맞으실까요? 선생님 혹시 한 말씀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15시간 넘는 심리 끝에 법원은 조 전 원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법 15조는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1시간 반 전인 오후 9시쯤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챙기면서도 계엄 선포 계획을 국회 정보위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계엄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잡으러 다닌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를 국민의힘에 제공했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나와선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조 전 원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상황이 급박해 국회 보고 등을 생각할 상황이 아니었다. 홍 전 차장의 증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CCTV 영상을 반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이 지난 2021년 1월 국회 보고 의무 조항을 추가해 개정 시행된 국정원법 위반을 직무유기로 의율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있고 국정원법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국정원장의 의무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오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인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대해 정당화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 재판에 나오라는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